저는 소프트웨어를 독학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배워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 안내 인공지능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인공지능이 보행로라고 인식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가를 안내하는 거를 만들었어서 이렇게 중앙일보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의 대박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정확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정확해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워서 C 언어부터 딥러닝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버그가 났네요. 제가 C++를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컴퓨터를 좋아했다가 친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보고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고 이런 책 하나를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사고 이제 한 반 정도 읽고 인터넷 강의 책을 사놓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책은 안 읽고. 그리고 이런 수학 응용 문제, 초등학교 수학 응용 문제 뭐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하시오 이런 거 유형별로 유형 하나를 30분 동안 프로그래밍해서 막 네다섯 문제 한 번에 풀고 이런 걸로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이게 지금 버그가 났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레고 마인드스톰이라고 해서 이런 레고를 조립해서 가운데 컴퓨터가 들어있거든요. 컴퓨터에 이런 블럭식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 저희가 짠 로직에 맞게 알아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걸 3년 동안 대회도 한 6번 정도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감을 많이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배워봐야겠다 하고 부모님께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렬, 자료 구조, 그래프, 백트래킹,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보 올림피아드도 한 두세 번 나가봤는데 보시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사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면 되게 지저분하게 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대회가 별로 저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자바랑 C샵을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고 여러분의 하나씩 깔려있는 윈도우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앱을 하나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키 캘큘레이터라는 앱인데요. 이 계산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메모장 같은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메모장에다가 식을 쓰면 알아서 계산해주고 중간에 메모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개발 자체는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었는데 여기 이제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앱 설명 쓰고 번역하고 각종 규칙 다 맞추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검색해서 혼자서 배워서 올렸었죠. 그래서 느낀 거는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완성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었을 때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서 독학을 해서 스토어에까지 올렸다라는 게 그만큼 실력 향상을 키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스토어에 올렸던 앱인데 윈도우 스토어에서는 3,000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았었고요. 이것이 제가 처음 올렸던 앱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내신 성적이 조금 몇 점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공부냐 컴퓨터냐. 그래서 공부냐 컴퓨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에 진학을 했고 그 고등학교에 떨어졌다는 충격 때문에 6개월간 코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죠. 그동안 공부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드론이나 3D 프린터를 만드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되게 재밌어 보였죠. 그래서 무언가 제 안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대로 그만두기엔 너무 억울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제가 일반고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제 생각에 컴퓨터를 하지 않고는 못 살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어 보였던 아두이노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뭐 11번가나 뭐 G마켓 이런 홈쇼핑에서 필요한 부품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샀어요. 인터넷에서 필요하다는 부품들을 사놓고 납땜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우드락으로 본체 만들고 모터 달고 이렇게 해서 9개월 동안 만들어서 처음 뜬 비행기예요. 근데 한번 뜨자마자 추락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공기 역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배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꿀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바로 알파고입니다. 사실 이 알파고는 이 시기에서 약간 1년 전에 나왔던 건데 제가 평소에 신기하다, 배워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머신러닝을 접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에게 일일이 방법 하나하나를 설명해서 알고리즘을 짜주지 않아도 데이터를 넣어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반했고 이제 딥러닝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배우는지는 이제 유튜브에서 모두를 위한 딥러닝 처음에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잠자고 학교 갔다 학교 끝나면 5시거든요. 5시부터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와서 1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유튜브 보고 그 유튜브에서 치는 예제 다 따라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한 새벽 2시쯤 되죠. 그때까지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다 본 다음에 이제 처음 본 거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기초들을 다뤄줬고요. 골비네커의 3분 딥러닝 이 책을 보고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는지도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아이디어 실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모두 구글링 뭐 한 번 문제가 막히면 보통 개발자들은 3-4시간씩 길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삽질이에요. 문제 바뀌었을 때 그게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몇 주가 걸리든 해결을 해내야 돼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적어온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이게 가끔씩 밤에 아이디어가 가끔씩 하나씩 떠올라요. 그럼 이렇게 원노트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 달고 간단한 설명 달고 이렇게 설명을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실행하고 반복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왼쪽 게임은 제가 직접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가운데 있는 흰색 블랙홀을 피해서 저 공을 위로 올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에너지 바가 닳으면 추진력을 잃기 때문에 중력을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스스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점수를 최대한 올려봐라 라고 학습을 하면 이렇게 스스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게임은 최근에 좀 유행했던 게임인데요. 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오토바이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화면 인식시켜서 점수를 최대한 올려봐라 라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영어 단어 외우기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한 거는 리캡차라고 해서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뭐 표지판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뜨잖아요. 이걸 보고 떠올린 건데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자주 틀리는 문제를 내고 사람은 자기가 자주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학습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도 이렇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던 거는 냉장고를 스캔하면 레시피 알려주기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냉장고에 남은 재료가 뭐가 있나, 남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냉장고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재료를 하나하나 인식을 해서 어떤 재료가 남아서 어떤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식을 해봤을 때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서 고추장아찌, 깻잎, 그리고 콩나물, 김치, 깍두기 이런 건 되게 인식이 잘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인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마요네즈 꽤 그럴싸하죠. 그리고 머스타드, 감자, 그리고 소고기. 근데 소고기에서 이 부분만 잡히면 냉동 딸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미로 인공지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만들고 나서 KT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그래픽 카드를 하나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빠르게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보행란 AI입니다. 이것의 주요 아이디어는 인공지능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건데요. 사실 이걸 만들게 된 게 되게 극적이에요. 이거를 만든 게 토요일에 친구랑 코딩 봉사하러 초등학생들에게 코딩 가르쳐주는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인공지능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뭘 할까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인공지능, 시각, 지각 이런 데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떠올랐죠. 그래서 이거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친구랑 카메라 들고 데이터 모으고 집 가서 컨셉 구상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랑 아침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때? 그래서 아빠 이런 얘기를 했죠. 야 그거 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그날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이제 오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심지어 수학학원도 갔다 왔어요. 새벽 2시까지 만들고 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다음날 바로 대박이 났죠. 이제 기자분이 이걸 보시고 이제 연락을 해서 학교 가는 길에 인터뷰를 하고 바로 학교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한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음성이나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해주는 AI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네이버 클로바 AI 인턴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수화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뉴스에 나오는 음성과 이 수화 영상을 매치시켜서 이 음성이 나오면 이 수화가 나오고 또 반대로 이 수화가 나오면 이 음성이 나오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것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실력이 정말 점프하듯이 계단 오르듯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프로젝트식으로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글로만 배운 사람들은 직접
해본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막혔던 그 삽질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삽질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점점 막히는 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리 어려운 프로젝트도 2주, 심지어 하루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느껴온 소프트웨어를 가장 빠르게 배우는 법은 바로 모르더라도 일단 해보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새로운 걸 한다는 데에서 겁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재밌어 보이니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끈기 있게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영상에서 예제를 꼭 따라 쳐보셔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예제를 직접 키보드로 쳐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되고 뭐부터 배워야 할지를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C 언어를 배우려면 이산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정수론을 배워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C 언어부터 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막히는 거는 10년 차 이상 개발이 경력이 쌓였을 때부터 그 지식이 없어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딥러닝을 배우고 싶은데 나는 통계나 확률을 배워야 하나요? 저는 그냥 딥러닝을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은 딥러닝 자체로 배울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기본은 딥러닝을 배우고 나서 해도 돼요. 왜 제가 기초를 먼저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기초가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지면 기초만 배우고 끝나죠. 정작 뭔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